안녕하세요. 주식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에이프릴바이오 종목 코드 397,730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 2A상 성공 소식,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SFA 플랫폼의 가치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에이프릴바이오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경고 먼저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어떤 회사인가? 에이프릴바이오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임상 1상 전후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본사는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핵심은 SAFA 플랫폼입니다. SAFA는 혈중 알부민에 결합해 약물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독자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하루에 한 번 맞아야 하는 주사를 몇 주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이프릴바이오는 두 가지 핵심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APB-R3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입니다. 미국 바이오텍 에보뮌에 기술 이전되어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APB-A1로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에 기술 이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2026년 2월 상한가의 주인공 APB-R3 임상 2A상 2026년 2월 에이프릴바이오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파트너사 에보뮌이 APB-R3의 아토피 피부염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결과를 보겠습니다. 단 2회 주사 투여만으로 12주차에 위약 대비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인 EASI 수치가 3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아토피 치료 제1위인 듀피젠트와 비교해도 열등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존 아토피 치료제들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결막염 발생이 공건이었습니다. 결막염 없이 비슷한 효과라면 이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기전도 다릅니다. APB-R3는 IL-18 신호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표준 치료제들이 THE 염증 억제에 집중하는 것과 다른 접근법입니다. 새로운 타깃이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못 보는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의 의미는 뭘까요? 임상 2A상은 약이 효과가 있다는 첫 번째 인간 대상 증거입니다. 아직 임상 2B상과 3상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다는 것은 후기 임상 진입 가능성과 추가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에보뮌은 현재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이기도 해서 에이프릴바이오 입장에서는 파트너사의 가치 상승도 호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시장 규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은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듀피젠트 하나만 해도 연간 15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죠. 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가진 후보물질은 그 자체로 막대한 가치를 지닙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APB-A1 갑상선 안병증 임상 APB-A1은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입니다. 갑상선 안병증은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눈이 돌출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희귀 안구 질환입니다. 현재 표준 치료제는 제한적이며 새로운 약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습니다. APB-A1은 덴마크 룬드백에 기술 이전되었으며 현재 임상 1B상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2분기 말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상 1B상은 안전성과 초기 효능을 보는 단계입니다. 2분기 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2026년 하반기에 또 한 번의 주가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프릴바이오는 2026년 상반기에만 두 개의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PB-R3 2A상 결과는 이미 긍정적으로 확인되었고 APB-A1 1B상 결과가 2026년 2분기 말에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이 두 데이터가 SAFA 플랫폼 전반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된 파이프라인 큐리진과의 공동연구 2026년 초 에이프릴바이오는 국내 서너 개발 업체 큐리진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너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RNA 간섭 기술입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SAFA, RMAP 플랫폼과 큐리진의 이중표적 서너 기술을 결합해 항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접합체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협약은 단기적 수익보다는 중장기 파이프라인 다각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신규 모달리티로의 확장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재무 현황,
솔직하게 보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89.5%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는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 시점이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규모는 크지만 각 임상 단계별로 돈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 임상이 없거나 마일스톤 수령이 없는 해는 매출이 급감합니다. 보유 현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바이오 기업의 생존력은 결국 현금 보유량과 소진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다면 임상 결과가 늦게 나와도 버틸 수 있지만 현금이 부족하면 유상증자나 전환 사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상장 이후 여러 차례 기술 이전을 통해 계약금을 수령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 위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임상 진행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투자자라면 분기별 재무제표를 통해 현금 잔고와 분기별 현금 소진율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SFA 플랫폼의 경쟁력. 에이프릴바이오의 핵심 자산은 단일 약물이 아닌 SFA 플랫폼 자체입니다. SFA 기술은 어떤 신약 후보물질에도 적용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은 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환자 순응도를 올리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APB-R3가 단 2회 투여로 12주 효과를 보인 것도 이 플랫폼 덕분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장점은 한 후보물질이 실패해도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속으로 실패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현재 두 파이프라인이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플랫폼 신뢰도를 높입니다. 교보증권은 2026년 2월 리포트에서 에이프릴바이오를 두고 큰 시장, 좋은 데이터, 후기 임상 진입의 3박자를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PB-R3의 긍정적 데이터, 갑상선암병증이라는 미충족 수요가 높은 시장, 그리고 후기 임상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맞물리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투자 관점에서의 리스크, 임상 실패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APB-R3의 이 A상이 성공했지만 이후 2B상과 3상에서 실패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바이오 임상의 역사를 보면 이 A상까지 성공하고도 후기 임상에서 좌절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기술 이전 파트너 리스크도 있습니다. 에보뮌이나 룬드백이 경영위기를 겪거나 파이프라인 우선순위를 바꾸면 임상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임상을 주도하는 만큼 에이프릴바이오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매출 변동성도 위험 요소입니다. 마일스톤 수치가 특정 해에 몰리거나 임상이 지연되면 연간 매출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크습니다. 현금 소진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임상 비용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며 기술 이전 후에도 공동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 구조라면 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에이프릴바이오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형 바이오 투자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마다 큰 폭의 주가 변동이 예상됩니다. 주가 흐름과 시장 상황. 최근 일달 주가를 보면 2026년 2월 APB-R3 임상이 A상 성공 발표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받는 모습도 있었지만 2026년 상반기 APB-A1 임상 1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는 흐름입니다. 52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주가 흐름에 임상 데이터와 파트너사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형적인 바이오 기업의 이벤트 드립은 주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코스닥 바이오 섹터에서 중형주에 해당하며 기술 이전 규모 대비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에이프릴바이오. 중장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에이프릴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PB-A1 임상 1비상 결과가 2026년 2분기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APB-R3가 후기 임상으로 진입하면서 추가 마일스톤을 수령합니다. 에보뮌의 기업 공개가 성공하면서 파트너사 가치가 올라가고 SFA 플랫폼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PB-A1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에보뮌이 IPO에 실패하면서 APB-R3 임상 진행이 지연됩니다. 현금 소진이 빨라지며 유상증자 우려가 부각되고 기술 이전 계약도 지지부진해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라면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분할 매수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APB-A1 결과 발표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요약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SAFA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텍으로
누적 기술 이전 계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APB R3의 아토피 임상 2A 상 성공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결막염 부작용 없이 듀피젠트 수준의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2분기 말 APB A1 갑상선암병증 임상 1 비상 결과 발표가 다음 주요 모멘텀입니다. 재무적으로는 기술 이전 마일스톤 구조로 인해 매출 변동성이 크며 현금 잔고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큐리진과의 신규 공동 연구로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단기 시세보다 임상 데이터와 플랫폼의 본질적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2026년 상반기가 SFA 플랫폼 재평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분석 어떠셨나요? 바이오 투자는 특히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식인사이트는 시총 300위권 종목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분석받고 싶은 종목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